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현입니다.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악재들이 수면으로 부각이 됐던 오늘 하루입니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또 꾸역꾸역 막 그렇게 또 올라가더니요. 오늘은 일제히 또 하락으로 내리꽂는 모습. 변동성 완화됐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습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서로를 공격하는 그 뉴스들 쏟아지는 가운데 저기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러우 전쟁도 종전은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이죠. 지구상의 전쟁 이슈가 계속 공존하는 가운데서 국제유가는 또 한 번 올라가고 환율은 불안하고 다양한 악재들이 시장을 괴롭혔던 하루였습니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의 하락세가 조금은 더 두드러졌죠. 어제는 반도체 와 하면서 막 삼전 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쫙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하락으로 또 조정이 나옵니다. 5,763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코스피 8,000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아이러니한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1,143포인트. 시장의 악재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는 동결하면서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가 지속될 경우에 금리 인하는 없다. 지금 국제유가 들썩이잖아요. 인플레가 진정되려면 일단 국제유가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지속된다면 시장이 좋아라는 금리 인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은 부담으로 이 이슈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다음 이슈, 환율 요거 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개장을 했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1,499원. 1,500원 뭐 언저리입니다. 17년 만에 최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외화 시장 각별히 경계감 갖고 예의주시하겠다, 적기에 대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곤 하는데 쉽사리 잡히지가 않죠. 잡히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네, 배럴당 100달러 선 올라갔다, 진정됐다, 올라갔다, 뭐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제유가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00달러 뚫어버리고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뚫어버리고 다 뚫어버린 채 시장은 악재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가 앞서 보신 듯 5,763, 코스닥은 1,143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좀 테마들 한번 꼽아볼까요? 삼전 닉스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제히 조정이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3배나 급증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AI 수요 급증하고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좋은 얘기들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주가도 내렸고요. 삼전 닉스의 주가도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4% 가까이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4% 이상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20만 닉스, 100만 닉스는 유지를 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반도체는 이제 조금 낙수 효과 현상이 좀 나타나는 듯 보여요. 대형주들이 쉴 때 반도체 전체가 쉬는 건 아니고요. 그 아래 종목들 중에서 뭐 소부장단에서 올라갈 종목들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오늘은 소킹 관련한 종목들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ISC, 삼성전기도 이 안에 속해 있고요. 여전히 강합니다. TLB도 12% 넘는 상승, MK전자도 뭐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죠. 강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고환율 속에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 계속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장비 섹터 보겠습니다. 6월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이슈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지속되고요. 통신 관련한 종목들,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 탄력도가 여전했다라는 거 챙겨봅니다. 단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이 좀 돋보였고요. 건설 섹터 보겠습니다. 최근 원전주들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프라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 원전 섹터 안에 몇몇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고요. 그중에서도 건설주들이 그 원전 섹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대우건설 흐름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8.7%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가스전이 폭격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가운데 또 LPG 관련 종목들, 석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가겠습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요. 이거는 간략하게 종목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점검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펄어비스 내리꽂았다는 거 이슈 또 나왔죠. 네, 안 좋은 뉴스 머금고 흐름 애프터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목요일장입니다. 오늘은 김도영 위원, 이다래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중동 쇼크에서 좀 벗어나나 했는데 하루 걸러 하루 부각되는 것 같고요. 김도영 위원님,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요. 중심 잡기가 참 요즘 어렵네요. 우리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리스크로 인해서 일일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적인 전략보다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더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기에서도 한 달 정도에서 길어야 한 달 반, 2달 정도 그 동안에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뚫고 올라가는 것은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의 주도주들이 그 조정폭에서의 매수 강도를 높이면서 가장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준 그런 시장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성장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누가 더 힘이 더 센 것인가라고 힘겨루기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포커스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전쟁 리스크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급락 또는 눌림목을 주는 것은 한마디로 조정 시에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물려도 반도체에서 물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현재 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전일인데 오늘 한 템포 쉬었죠. 6,000포인트 재돌파 이전에 한 템포 물 마시고 땀 닦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다른 면은 이전에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나타났을 때와 새롭게 6,000포인트가 재돌파되는 그런 구간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 더욱더 대장 종목으로, 대형 종목으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두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반도체고요. 하나는 에너지인데요. PSK라고 하는 종목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는 제가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1월 6일 날 안내드린 종목이에요. 올해 초반에 공략 포인트를 잡았을 때가 4만 한 3천 원 정도 수준? 그 구간에서 지금은 8만 원이 넘었어요. 오늘 84,7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1월뿐만이 아닌 3월 10일 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반도체 안에서 대장격인 친구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SK뿐만이 아닌 LS 일렉트릭,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1월 5일 날 안내드렸던 이 LS 일렉트릭이 그때 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9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 자, 반도체와 에너지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제가 화요일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고 땀 닦고 쉬었다가 이제 달릴 준비요. 네, 여전히 반도체는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섹터임에 분명할까요? 반도혁 위원, 김도혁 위원께서는 계속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관련해서 또 PSK와 LS 일렉트릭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다래 위원님께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코스닥 시장 정부 정책이 나와서 이거를 또 끌어올리고 이런 얘기를
한참 전부터 했는데 막 엄청난 뭐 시세가 막 우와 정책에 힘을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못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책 얘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 투자 포인트 가져가야 되고 또 뭐 관심 종목 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코스닥 분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코스닥 분할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일단은 기업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1부 리그와 또 기업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2부 리그에 대한 이러한 구분이죠. 특히 AI나 우주항공과 같은 이러한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춰서 기업들이 좀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으로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이러한 의문도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프리미엄 지수에만 집중되면서 정작 자금 조달이 필요한 또한 이러한 2부 리그 성장주들은 장기적인 투자 소외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우선 정말 우량 기업들의 리그가 생긴다라면 좋은 기업이 저평가되는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승강제 도입으로 상장사들 입장에서도 재무 건전성의 공시라든가 재무 건전성 그리고 뭐 이러한 공시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즉 코스닥 시장 내에서 상장사들 간의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코스닥 전체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 반등이 가능할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매크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이죠. 이런 장에서 이번 정책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코스닥의 방향을 예측한다 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정부의 의지는 코스닥의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신뢰도 제고라든가 투자 매력을 회복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코스닥도 조금 더 멀리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주목받는 종목들은 바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시장 주도주죠. 그런 시장 주도주 오늘 한 종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ESS, 연료전지와 같은 이러한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가 $100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이곳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약 50% 이상 되는 그러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는 시장 주도주를 공략한다면 시장 변동성에도 오히려 먹을 구간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언저리 종목이 아니라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그러한 매매를 좀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뭐 시장이 지수 자체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중요한데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실질적으로 정말 그게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 올라도 떨어지는 종목이 너무나 많은 시장이니까요. 관심주들 이제 하나씩 주시는데요. 그거 모아서 전략 좀 잘 짜봐야겠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씩 열어볼까요? 김도영 위원님의 첫 번째 인사이트 힌트 봅니다. 콜레스테롤 다 뚫어. 오메가3? 네, 오메가3. 네. 아니 운동? 뭐예요 정답이? 제가 화요일 날 네. 딱 이 자리에서 앵커님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했죠. AI의 혈관, 기판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화요일 날 안내드렸던 이 기판이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기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네요. 시장의 주도 산업, 주도 종목, 주도 테마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GTC 2026의 진행,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판이 왜 가느냐?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발표가 됐죠. 마이크론이 왜 밀렸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GPM이라고 하는 것이 80%가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지금 세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 기판 업체들은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풀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소재, 그리고 부품, 기판. 이 반도체 산업은 지금 사실 전쟁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화요일날 정말 그 화요일날 5개의 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 이 5개 종목이 시장의 대장 종목이거든요.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TLB, 코리아소켓.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인 우상향과 신고가에 대한 갱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자라고 말씀드렸죠. 기판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면서 콜레스테롤 싹 다 뚫어버리는 그런 기판의 혈관, AI의 혈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탑픽 꼽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말씀 주셨지만 좀 더 강조를 해주십시오. 어떤 네. 걸 볼까요? 삼성전기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안내드린 종목이에요. 차트 딱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일 날 올해 가장 따끈따끈하게 안내드렸던 삼성전기이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26만 원이었어요. 2월 말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죠. 조정이 곧 뭐라고요?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신고가 재돌파 나타났는데 추가 상승 55만 원 한번 돌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덕전자를 제가 어저께도 안내를 드렸는데 대덕전자를 제가 3월 17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때가 67,500원 정도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목표가 8만 원에서 100원 모자랐습니다. 목표가 9만 5천 원 상향, 추가 상승, 시원하게 달려보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네. 추가적인 상승 룸을 열어두면서 또 삼성전기, 대덕전자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음 인사이트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역시 힌트부터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힌트! 현대판 봉이 김선달. 오늘 두 위원님의 힌트가 두 개 다 너무 재밌는데요.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도 팔아먹은 그 아닙니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위원님? 네, 현대판 봉이 김선달. 예전에는 대동강물을 팔았지만 지금은 빛을 팝니다. 빛. 네, 그래서 태양빛을 판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데요. 신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일 이란의 최대 가스전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가스전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서 가동이 중단이 됐죠.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란 내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로 주목받으면 고유가로 인해서 신재생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서 신재생 관련주들 고유가 고착화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유가 이외에도 현재 신재생을 봐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한 2개 정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본다라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산업의 변화입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반도체와 같은 전력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을 함께 육성한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자, 원전이 대안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일단 원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30년은 되어야 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 쪽을 본다라면 신재생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를 본다라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가 뭐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라는 이러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26%까지 폭락하면서 또 레임덕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따라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이라는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총 또 모아서 본다라면 현재 신재생 섹터의 강세가 유가 강세에 따른 일시적인 급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의 일환으로 보시고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종목은 두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그룹의 태양광이나 화학소재 전문 기업으로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태양광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행보에 최근 상장 이후에 굉장히 역대급 수급을 동반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고요. 미국 내에 최대 태양광에 대한 이러한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워프 가동 본격화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하나솔루션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CS 윈드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풍력 타워 제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한 타워 제조를 넘어서서 하부 구조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이러한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정부 주도로 또 수주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미국 내 타워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핵심 기업으로 분류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 내 정책 리스크에서도 좀 자유롭다라는 장점을 본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CS윈드 같이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동강 물이 아니라 태양빛 그리고 바람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이 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겁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네, 이런 키워드 아래 하나솔루션과 CS윈드 저희 계속 눈여겨보자고요. 자,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였고요. 이제 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살피러 가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두산테스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3월 6일에 포트에 들어왔어요. 물론 들어온 날 그 다음 날은 좀 낙폭이 컸어요. 뭐 시장 영향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 매일 올라가잖아요. 매일 오늘까지 이거 며칠 연속이요. 8거래일 연속의 상승 보여주면서 신고가 경신 이뤄가고 있고 이미 목표가를 한번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것도 또 뚫었습니다. 위원님 챙겨주세요. 네, 두산 테스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GTC 2026에서 엔비디아향 파운드리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혜주. 두산 테스나만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혜주를 찾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가 신고가가 난 이유가 바로 그 포인트인데 지금 숨어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제 시작인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다시 회복해서 성장의 가도가 첫 발을 디뎠다라고 한다면 이 두산 테스나를 필두로 또 다른 숨어있는 그런 종목들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3월 6일 날 안내 드렸을 때가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GAA 공정, 2나노 공정의 핵심 수혜주이다. 고점이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당연히 돌파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8거래일 연속에 대한 상승력, 이 흐름이 바로 반도체 대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을 94,500원, 최고가 반대로 써준 것 같아요. 목표가 95,000원, 최고가 94,500원 딱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어디까지 올릴까요? 105,000원. 목표가 상향하면서 GAA 공정, 추가적인 성장 매력도를 높이자.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또 한 번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핵심 전략,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대한 전략을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럭키세븐 소통 창구에 입장을 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홀딩 종목뿐만이 아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매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종목은 세미파이브 보겠습니다. 럭키세븐 코너에서 소개가 된 종목이 있고 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왔군요. 와, 어제도 성과가 너무 좋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네요. 전약 후 강의 장세로 오늘은 정말 화려하게 펼쳐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위원님, 이틀 만에 뭐 난리가 났는데요? 네. 세미파이브를 제가 전일 아침에 추천을 드렸을 때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두산 테스나를 놓치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미파이브를 네. 우리가 매매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우선 세미파이브를 말씀을 좀 드리면 시초가 공략이 딱 진행이 됐어요. 이후에 1차 목표 가격이 3만 원이었거든요. 전일날 29,75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AS를 드리면서 살짝 눌리는 구간이 우리는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목표 가격이 33,000원을 잡아드렸어요. 오늘 고가가 32,350원까지 왔네요. 이게 바로 트레이딩, 매매적인 전략, 럭키세븐의 매매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35,000원을 상향하면서 조금 더 매매 수익 올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핵심 수혜주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다리 위원님의 종목 점검 들어갑니다. 삼화 콘덴서 먼저 볼게요. 최근에 워낙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그런 섹터 안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거 목표 가격이 초과 달성이 된 거군요. 위원님, 점검해 주세요. 네, 최근에 MLCC 관련주들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선봉에 서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네, 전 본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전일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리는데요. 또 수익 챙겨가신 분들 먼저 축하를 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MLCC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과 맞물려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현재 전일 제가 목표가를 6만 원을 드렸죠. 6만 원 초과 달성하면서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오히려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21선까지 좀 열어놓고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대장주들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만큼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목표가를 돌파했으니까 상향을 해드려야 되겠죠. 목표가 상향 7만 원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렇듯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시장에 있는 주도 테마군에 있는 주도주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신다라면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하신다라면 방송 중에 못다한 얘기, 또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시장이나 종목들이나 주도 테마에 대한 얘기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사막 콘덴서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점검했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 이거 저희 요즘에 매일 체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지금 4번 정도 올린 것 같거든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크게 길게 봐도 이제 뭐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또 중간 점검이라고 말할게요. 중간 점검 할까요? 네, 아주아이비 투자는 제가 정확하게 상승에 초입해서 본방송에서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회사 솔라스타 벤처스가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됐고 최근에는 또 솔라스타 벤처스가 투자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잭팟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고 있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금일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켜내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죠. 역시 아주아이비 투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9,000원으로 상향해 드렸죠. 여전히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빠듯하네요. 근데 김도영 위원님 이 종목을 이 시점에서 담는다고요? 네. 하이닉스를요? 네. 주십시오. 네. 들어볼게요. 오늘 추천 종목 SK 하이닉스. 네. 100만 원이 넘었는데 100만 닉스를 이 자리에서 사야 돼? 와, 설마. 네. 지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SK 하이닉스의 마진이 130조를 넘어 160조를 기대를 하는데 내년에는 280조가 넘게 나타날 거예요. 선반영됐다? 아니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전략과 삼성전자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것이 2026년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꺾이는 그 순간부터는 시장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대한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일같이 보실 거예요. SK 하이닉스 관심 종목 등록하시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ADR 상장에 대한 이슈를 최태원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딱 100만 원 구간이네요. 목표가 130만 원, 손절 라인 80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김도형 위원의 기백을 맛봅니다. 네, 너무나 궁금해요, 앞으로가.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도 궁금하시죠? 위원님, 하나 주십시오. 네, 상하 프론테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특수 플라스틱 소재에 기반한 첨단 소재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글로벌 위성 기업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보호 필름을 공급한다라는 이런 이슈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 21선을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 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 상하 프론테크였습니다. 가격대 한 번 더요. 확인하시죠. 김도영 위원의 무료 방송이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네, 반도체 안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죠. 두산 테스나, TLB, 대덕전자 등등. 이런 전략에 대한 포인트, 내일도 우리는 수익입니다. 를 외칠 수 있는 럭키세븐의 전략.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하셔서 2026년에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반도체 전략, 핵심 전략 받아보시고요. 내일 또 강력한 신고가, 갱신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오늘 김도영 위원,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 화살표 매수신호로 맥점 잡아보겠습니다. 박찬동 위원과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시장 이야기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바로 잠시 뒤에 돈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의 맥점을 짚어드리는 돈보기 전략입니다. 자, 최근에 돈보기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신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번 주에 반도체주들 조정 나올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 네, 오늘은 조정 나왔지만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풍력, 태양광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동보기 전략에서 CS윈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까지요. 자, 그러면 이 동보기 전략에서 이 맥점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3.75요. 그리고 12명 중에서 11명이 동결을 지지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22일 새벽 2시 30분에 연설을 하는데요. FOMC 회의 이후에 추가적인 정책 뉘앙스를 얘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중동 사태, 이란 사태의 경제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이 물가 상승이 원유나 그리고 이 관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만약에 진전이 없다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9일 이후에 일단 그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글로벌 물가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스피치 해석에 따라서 환율과 장기 금리 이런 그 방향성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최근 뉴스나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이슈에 따라서 지금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반도체는 갈 길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풍력, 태양광, 원전까지 강세 흐름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일 밤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심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쟁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발표되면서 셀온이 나왔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셀온 영향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과 이 낸드, SSD, 특히 디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100%, 그 다음에 낸드는 68%, 그리고 SSD는 무려 58%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생산량은 좀 정해져 있지만 이런 가격,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GTC가 아직까지 열리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GTC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셀온이 나오는지 한번 좀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주주총회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고요. 현대차가 좀 중요한데, 현대차가 26일 날 주총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배당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다시 한번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K밸류업의 실체를 주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강 여부, 그리고 배당 확대. 그래서 적극적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 다음 주가 이제 갈림길이 되는데 전쟁 4주차에 접어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4주차를 넘어서면은 장기전이고요. 다음 주에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면은 이게 단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유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유가가 80달러로 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95에서 1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 최측근이 원유에 대해서 숏을 쳤으니까 숏 포지션을 갖고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가가 다음 주에는 80달러 진입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전쟁과 상관없이 실적이 우상향되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이런 반도체 섹터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땐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지표 삼아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 이후에 각국은 에너지 자립과 독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낙폭과대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야 될지 일단 저는 ETF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이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지만 이 섹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을 묶어 있는 섹터 ETF인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섹터 ETF 중에서는 저는 이 반도체 ETF를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가 회복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수 관련 ETF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이 된 다음에 한 달 안에 지수는 원래 자리를 갖기 때문에 지수 관련 ETF,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래서 지수 관련 ETF 중에서 좀 공격적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레버리지 상품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아니다, 나는 지수보다는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ETF인 반도체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현재 화살표 주인공 매매 기법. 자, 빠른 순환매, 주도주 공략, 명확한 기준, 핵심 축.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내 증시는 빠르게 순환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손실이 없는데, 주도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매매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명확한 매매 기준은 어떤 거냐? 핵심 축, 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면 플랫하게 거래량이 조금씩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인데, 이때 화살표 신호가 떡하니 나왔다. 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화살표 신호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그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위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화살표 신호까지 딱 나와준다.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매매 기법 예시 첫 번째, 이번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CS 윈드입니다. 풍력 발전의 대장주이죠. 글로벌 윈드 타워의 1등 업체. 그리고 현재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하고도 잘 맞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각국의 에너지 독립에서 풍력 발전이 가장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로 떠오르는데, 그와 맞춰서 매출 3조 시대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베스타스향 1,353억 원의 매출도 일으킬 거고요. 미국 콜로라도 법인이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 콜로라도 법인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상황 설명보다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죠. 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인데, 구름대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 구름대 밑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네, 화살표 신호 하나, 두 개. 그러면 두 번째 화살표 신호에서 종가 부분에 지지가 되면은 이런 거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인데요. OCI 홀딩스입니다.
태양광의 대장주죠. 자회사 OCI 에너지를 통해서 ESS 사업까지 하고요. 이 OCI 홀딩스 자회사의 또 반도체 소재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데, 자, 구름대 있죠? 네, 일목균형표 구름대, 거래량을 도모하는 장대 양봉, 화살표 씌운 3개. 자, 거기에 중요하게 종가 부분을 쭉 밑줄 그어보고, 또 거기에 또 화살표 신호 있죠? 네, 거기에 종가 부분과 4분의 1 지점 지지했습니다. 이럴 때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화살표 신호가 하나, 2개 있을 때 종가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바로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있죠. 화살표 신호 있고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태웅인데요. 태웅은 여기서 4분의 1 지점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태웅은 SMR 관련주이면서 풍력발전 관련주도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밑에 하단 부분에 QR코드 있는데요. 제가 무료 노란톡에서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의 핵심 유망주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찍고 들어오시죠. 자, 이번에는 AS인데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목표가 7만 원 잡았는데 목표가 지금 이제 상향해서 9만 원까지 좀 보시면 되고요. AI 가속기용 MLB 기판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용 FC BJ 기판까지 만드는데요. FC BJ 기판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MLB 기판은 지금 뭐 공급자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목표가도 상향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가격을 제가 17만 5천 원 부분에서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네, 지금 어제까지 20만 원 돌파하고 그때 목표가 21만 원 했는데 정확히 종가로 20만 9,5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전 국민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저는 강력하게 가지고 계셔라. 삼성전자는 목표가 25만 원까지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목표가 25만 원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인 울트라 커패시티, 축전지 같은 건데요. 그 일반 커패시티보다 용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걸 생산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용 울트라 커패시티, 그리고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에 들어가는 울트라 커패시티, 그리고 전력 그리드형 울트라 커패시티, 유럽 지역 전력망 안정화 시스템의 울트라 커패시티,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실적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관심 있게 보시고요. 화살표 신호 나오고 밑줄 쫙, 거기서 다시 한번 화살표 신호가 나온 다음에 4분의 1 지점 지지하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2만 1,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박찬홍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이제 참여를 하실 텐데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지금 쭉, 방송 입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박찬홍 위원님과 함께 또 추가적인 전략 마련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여의도 클래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해결하러 저희 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